박영선 의원이 오늘도 최순실 녹취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는데요. 세 분 모시고 청문회 얘기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 원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3, 4차 청문회에서 건진 게 있다면은 이제 최순실 씨 육성을 국민들이 들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서 최순실과 지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 일단 추가로 공개된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성교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그 최순실 씨가 이거 국정농단 또 K스포츠 미르재단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증거들이 이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에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인데 최순실 씨가 빠져서 정말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에 얼마나 깊이 개입했는지 실질적인 증거가 국민 앞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최순실 씨 육성 녹음, 최순실 씨가 원래 10월 30일 날 귀국했는데 10월 27일 날 귀국하기 전에 국내에 있는 자기 그 직원들을 통해서 증거를 인멸하라, 예. 또 말 바꾸기를 해가지고 증거를 조작해라, 자기가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감추어라라고 네. 지시했던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어제 이어서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 감추고 은폐하고 이걸 지시하는 그런 내용. 네, 어제는 이지 특히 그 않습니까? 태블릿 PC 그동안에 그 최순실 씨가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예. 보면은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게 간접적인 정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거를 숨겨야 한다. 그리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도 밝혀진 바에 따르면은 SK 본인이 지시했는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부탁했다. 네. 그리고 돈이 들어왔느냐 뭐 이런 문제들까지 다 확인했는 걸 보면 본인이 배후에서 주동적으로 지휘와 지시를 했던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귀국 전에 뭔가 다 대비를 했다. 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 뒤에 보면 오늘 그 육성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아까 박영선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롯데는 돈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대통령과 그다음 최순실 씨 뭐 제3자 뇌물죄가 입증이 되느냐 마느냐가 관건인데 이게 녹취가 공개가 되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득을 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실 논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특별수사본부에서도 많이 좀 곤란했었다라고 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SK 최태원 회장하고 독대할 때도 그 면세점 관련 얘기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롯데에서 돈이 들어왔느냐, 돈이 들어왔다 이런 대화가 나오는 걸 보면은 네. 롯데에서 70억인가 하는 돈을 받으면서 면세점 사건 관련해서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네, 대가성 부분이 암묵적으로 입증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예. 제3자 뇌물죄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부정한 성탁과 대가성 입증 여부인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나온 그 녹취록에서는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번에 그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를 좀 더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홍국 교수님, 이 어제 오늘 녹취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셨죠? 그렇죠. 교수님도. 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네.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하고 국기문란을 일으켰다. 사실 국민들이 이제 다양한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목소리에서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내용들, 예.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 인멸하고 회유하고 오늘 나온 내용 중에 저는 동사 2개가 아주 주목됐습니다. 동사 2개요? 하나는 막아야 한다. 네. 두 번째는 짜보라. 다시 말해서 짜보라. 짜보라. 네, 판을 짜보라. 정확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짜라는 다시 말해서 증거 인멸 또 증인 회유 네. 거기에다가 각종 증거를 조작하는 내용까지 어제는 증거 조작의 예. 내용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략하고 덮어씌우고 정말로 사실상 이 삼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생생하게 들었는데요. 저는 정호성 비서관의 이 휴대폰에 들어있는 이제 국정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지시하는 내용들의 네. 전반부가 바로 이런 내용이다. 최순실 씨가 직접 지시하고 판을 짜면서 어떤 내용들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귀국하기 3일 전에 그렇죠. 지시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30일 날 귀국했는데 27일 날 그렇습니다. 전화한 내용이라는 독일에서 몇 달째 거군요. 예. 머물면서 사실은 엄청난 증거 인멸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제때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서 각종 컴퓨터라든가 그런 자료들을 파기시키라는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단의 이 다양한 곳에 있던 컴퓨터들이 이 하드가 다시 포맷되고 예. 파괴되는 등 실제 뭐 새망치로 두드려 부셔서 아예
이 파악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 정황을 이제는 최순실 씨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했다. 그래서 사실은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녹취록으로 인해서 일견 한 판에 바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국기문란이 증명이 된 명확해졌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증명됐다는 점에서 아주 명백해진 사안이다. 특검의 일이 정말로 이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네, 뭐 되게 네. 중요한 게요. 예. 그 지금 뭐 여기 보면 고영태 씨 보고 정신 차리라라고 해라. 그렇죠. 어제 그 그다음에 얘기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이제 이성환이는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범으로 몰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최순실 씨가 귀국해서 31시간의 자유 시간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검찰에 안 그렇습니다. 그 나왔습니다. 31시간 동안에 이미 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10월 27일 새벽 5시부터 그 이후에 귀국한 때로부터 그 31시간 동안에 모든 증거 조작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이 상황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대목은 정말 검찰이 좀 뼈 아프게 지금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을 그 대목인 것 같은데요. 어제 공개한 통화 내용 가운데 고원 기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정체가 어떤 겁니까? 네, 사실상 그 유령 회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게 2014년 7월에 설립됐어요. 예. 3개월 있다가 폐쇄가 됐습니다. 3개월 있다가요. 네, 그리고 이 회사의 그 목적을 보면 뭐 광고 기획, 그다음 스포츠 시설 관리 이런 걸 주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네. 눈여겨볼 거는 이 이사진에 차한택 감독, 또 김성현 미래재단 사무부총장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고원기획이라는 이름을 고영태 씨의 고자와 최순실 씨가 개명한 이름이 최서원인데 네. 그래서 원자를 합쳐서 고원기획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아니 근데 이름을 합친다는 게 이게 사실 가족 간에도 잘 안 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관계가 깊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3개월 만에 폐쇄했는 거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불법적 비리의 소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긴급하게 폐쇄한 것이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노 변호사님 이 녹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약간 뒤에서 뭔가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혹시 없으셨는지요? 당연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예. 특히 이제 그 최 씨와 관련해서는 한국에 있는 그 법률 자문단도 있지만 독일에도 법률 자문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진 건 7월이지만 실제로는 5월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증거 인멸 관련된 방법이나 방식 같은 것들을 다 논의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아마 치밀하게 증거를 어떤 식으로 조작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여기서 지금 사실은 증언밖에 안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네. 그 증인들의 그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그 사람들을 몰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자, 오늘 4차 청문회 자, 누가 나올까 관심이었는데 뭐 정윤회 전 실장은 지금 사유서도 제출하지 안 나왔고요. 오늘 30명 중에서 15명 나왔는데요. 지금 하태경 의원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청와대, 검찰 그리고 삼성이 이 청문회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관련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증인 출석을 촉구하는 그 내용을 발언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근데 어제 김한수 증인이 한 인터넷 매체와 인터뷰에서 나는 떳떳해서 나갈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집으로 그 출석 요구서가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회에서 그 검찰과 청와대에 김한수 증인의 그 주소를 요청했는데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미 김한수 증인의 주소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소를 알고 있고요. 근데 검찰이 왜 주소를 안 주는지 이걸 좀 따져야 됩니다, 검찰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와대도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전 직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청와대가 주소를 주지 않았습니다. 박재홍 감독의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은요, 그 생계를 위해서 지금 승마 레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불출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박재홍 전 승마 국가대표 감독은
오늘 그 도종환 의원께서 언론에 공개한 삼성의 계약서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 측이 못 나오게 하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반드시 나오게 하시고, 만약에 생계에 오늘 하루 지장이 된다면 뭐 저희 당에서 헌금을 해서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출석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박재홍 전 감독에게는 당에서 돈을 모아서라도 줄 테니까 나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삼성이 청문회를 지속적으로 맡고 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타당성이 있는 주장입니다. 타당성 있는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 관계자들 그리고 청와대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청와대 뭐 현장 조사에 대해서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런데 내일 현장 조사 열릴 수 있을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워 청와대에서 보입니까? 예. 무슨 이 경호 시설 그리고 국가의 비밀이 있는 기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법 절차에 따라서 거부하겠다는 근데 입장인데요. 비선 의료진들은 다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시로 들어갔었고요. 예. 아무 때든 필요로 한다면 들어갔었죠. 뭐 들어가서 뭐 최순실 씨는 뭐 스키야키에 뭐 김밥도 싸우고 뭐 모든 일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저는 정말 청와대와 검찰 특히 두 곳은 정부 기관이거든요. 네. 우리 국가와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곳들이고요. 이 모든 사안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실 뭐 우리가 기억하는 닉슨의 워터게이트, 닉슨 대통령 결국 거짓말 때문에 하야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우리 국가의 상징이고 서로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청와대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가 떨어진다. 앞으로 우리 국가 운영이 어렵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는 정말 대통령에게 서로 피해가 갈지라도 지금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진실을 내놔야 되고요. 검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검찰에서 제때 수사를 하지 않고 증거를 제때 파악하지 않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지금 수사의 차질이 빚어졌습니까? 네. 사실상 방조자이자 공범과 같은 역할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 청문회에 나와서 예. 거의 뭐 모르쇠로 일관해 있지 않습니까?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삼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 자랑이기도 하고 자부심이 돼야 될 대표 기업이 네. 이번 사안이 이렇게 커지고 있고 이제는 가리고 싶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진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면 청와대, 검찰, 삼성은 지금 그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고요. 증인 출석도 사실은 회방을 놓고 있는 겁니다. 네. 가로막고 있는데 저는 빨리 밝히지 않으면 도리어 국가와 검찰, 삼성이 더 위험해진다. 진실을 네. 좀 밝혀주길 진실을 바랍니다. 빨리 밝혀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한 명 주목받았던 증인이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입니다. 오늘 뭐 작정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문건 유출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오늘 뭐 증거 자료를 제출도 했고 하나 주목되는 얘기가 뭐 남아있는 8개 파일 중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해달라 이렇게 이혜훈 의원이 질문을 하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일상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오늘 그 이건 좀 조한규 파장이 있을 것 네, 굉장히 같습니다. 큰 파장이 예. 있죠. 이게 뭐 고위공직자의 어떤 비리라든지 부정부패를 감찰하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을 네. 감찰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청이라든지 감청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사람을 뒷조사를 해서 네. 일상생활을 감찰했다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행위고 이거는 형법상 처벌을 굉장히 받을 수 있는 단계이고 만약에 그게 청와대까지 보고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 지시로 만약에 이렇게 고위 법관들을 사찰하고 감찰했다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한 헌법 위반 조치이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이 탄핵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더라도 이 하나의 사안만으로도 탄핵받을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네. 조한규 오늘 전 사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주목할 만한 것이 또 예, 있습니까? 양승태 전 지금 대법원장, 그다음 최성준 지금 방통위원장이죠. 당시에 춘천지법 원장을 했는데 이 두 분의 개인적인 생활을 사찰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뭐 등산이라든지 일과 생활을 사찰하고 그걸 청와대에 문건으로 보고했다는 게 오늘 드러났고요. 또 두 번째로는 네. 본인이 외압을 받아서 언론사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래서 청와대가 직접 언론 탄압에 관여했다. 이런 이야기도 됐고요. 네. 또 정윤회 씨,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이죠. 이분이 7억을 바꿔서 인사에 개입해서 네. 현직 부총리급이 인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문건의 내용도 밝혔고요. 네. 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100% 거짓말이다. 이런 중요한 팩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밝혀냈습니다. 네. 뭐 보면은 아주 사적인 것도 들어있는데 정윤회 그리고 최순실 부부를 대통령이 이혼을 권유했다 뭐 이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때 정윤회 문건이 이제 문제되면서 그 이후에 그 정윤회 씨가 최순실 씨랑 이혼을 하고 또 네. 제3명실 공개 신청을 했다가 갑자기 그걸 취소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대통령하고 관련이 있다. 특히 대통령이 이 두 부부에 대해서 이혼까지 권유하고 관계를 끊으라라고 하는 요청을 했었다는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좀 황당한 건 사실 제가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도 하고 대변인도 하고 4년 정도 일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 저 있었을 때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마 당신에 대해서도 지금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아, 이런 네. 얘기를 저희가 공공연하게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김영한 그 전 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김기춘 실장이 사법부를 감시하고 검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행사한 내용이 나오지 내용이 않습니까? 나오죠. 예. 또 이번에도 양승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감찰한 내용이 나오고요. 네. 또 2012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에는 그 이용훈 전 대법원장에 대한 감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삼권 분립이 되기 때문에 행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감찰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그런 일이 일반적으로 일상 다반사로 행해져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네. 남의 부부가 이혼하고 안 하고까지를 전부 다 대통령이 관여해서 이걸 주도했다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드러난 셈이어서 네.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도 탄핵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생각됩니다. 시중에 떠돌던 얘기들이 이제 네, 이렇게, 사실로 다 드러나는 사실로 거죠. 드러나는 이런 상황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예.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대법원장에 대한 이런 감찰,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분명히 삼권 분립,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네.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 사안에서 이것은 정말로 헌법의 기본 정신을 파괴한 헌정 문란이고 헌정 유린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일선 지방 법원장, 부장판사급 그러니까요. 이상을 다 네. 감찰했다. 대한민국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일상이다 감찰되고 사소한 뭐 등산을 갔다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까지도 다 감찰이 됐다는 건데 예. 우리나라가 사실상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네. 거거든요. 이거는 예. 정말로 중요하게 봐야 될 중요한 사안이고 아까 조항규 네. 사장 저도 정치부 기자 시절에 네. 현장에서 봤지만 아주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고 이런 그렇군요. 그렇죠 신뢰가 굉장히 깊은 분인데 이분이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이 사안을 밝히는 내용을 보면서 네. 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말 큰일 났구나 자, 이런 생각을 예, 했습니다. 짧게 하나만 그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첩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전경련 소속의 재벌 기업들로부터 모금을 받아서 2개 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비슷한 형태고 그 과정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관여가 돼 있다. 이 내용부터 출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결국은 우병우 민정수석이라든가 청와대의 견제를 받아서 네. 사실상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정권에 엄청난 탄압을 받았는데 당시의 사람들이 본인이 야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파고들었더니 바로 견제구가 날라오고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해서 견제가 날라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요. 예. 대통령이 약속해서 만들어진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에까지도 스스로 발목을 잡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이런 사법과 이 법률의 시스템을 다 흔들었다. 예. 결국은 그 뒤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예.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는 빠르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네. 우병우 전 수석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 밖에 뭐 이대 관계자들 나와서 전부 다 모른다 얘기해서 좀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 오후 청문회에서 또 어떤 발언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세 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